안녕하세요. AI를 위한 수학 기초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편미분과 그레디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핵심 수학 개념으로 신경망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먼저 다변수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편미분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그레디언트, 벡터와 방향도 함수를 이해하고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망에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변수 함수란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 하나의 출력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f of x,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x와 y 두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손실 함수는 수천, 수만 개의 가중치를 입력으로 받는 거대한 다변수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두 개 변수를 가진 함수는 3차원 공간에서 공면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의 높낮이처럼 x, y 위치에 따라 함수값, 즉 높이가 결정됩니다. 등고선은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손실 함수에서 최소값을 찾는 것은 이 공면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편미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편미분은 다변수 함수에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나머지 변수는 상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x에 대한 편미분은 y를 상수로 고정한 채 x만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율입니다. 기호로는 라운드 df, 라운드 dx로 표기합니다. 파이썬 코드로 편미분을 살펴봅시다. f of x, y는 x제곱 더하기 3xi 더하기 y제곱입니다. x에 대해 편미분하면 y는 상수이므로 y제곱은 사라지고 3xi는 3y가 됩니다. 결과는 2x 더하기 3y입니다. 심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diff 함수로 편미분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볼릭 연산이 가능해서 수학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레디언트는 모든 편미분을 하나의 벡터로 모은 것입니다. 함수 f의 그레디언트 나블라 f는 x에 대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을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입니다. 이 벡터의 방향은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레디언트의 크기는 그 방향으로의 변화율의 최대값입니다. 그레디언트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해 봅시다. 그레디언트 벡터는 항상 등고선의 수직입니다. 산의 경사면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입니다. 반대로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것이 경사하강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넘버파이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봅시다. f of x, 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때 x에 대한 편미분은 2x, y에 대한 편미분은 2y입니다. 점 3, 4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벡터 6, 8이 됩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10입니다. 이 값이 점 3, 4에서 함수가 변할 수 있는 최대 변화율입니다. 방향도 함수는 특정 방향으로 함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단위 벡터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 duf는 그레디언트 나블라 f와 u의 내적으로 계산됩니다. 내적의 성질에 따라 u가 그레디언트 방향일 때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됩니다.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은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동할 때 얻어지며 그 값은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같습니다. 반대로 최소값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값은 음의 그레디언트 크기입니다. 등고선 방향, 즉 그레디언트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 함수값이 변하지 않아 방향도 함수가 0이 됩니다. 경사하강법은 머신러닝의 핵심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여 함수의 최소값을 찾습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공식은 세타 뉴는 세타 올드 빼기 알파 곱하기 나블라 L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학습률로 한 번에 얼마나 이동할지를 결정합니다. 경사하강법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봅시다. f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때 그레디언트는 2배의 세타입니다.
각 에포크마다 세타에서 학습률 곱하기 그레디언트를 빼서 업데이트합니다. 시작점 5에서 출발하면 점점 원점에 가까워집니다. 원점이 바로 이 함수의 최소값 위치입니다. 학습률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률이 너무 크면 최소값을 지나쳐서 발산하거나 진동합니다. 마치 산에서 너무 큰 걸음으로 내려가다가 반대편으로 튕겨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으면 수렴이 매우 느려집니다. 보통 0.001에서 0.1 사이의 값을 사용하고 학습 중에 점점 줄여나가기도 합니다. 신경망에서 손실 함수는 모든 가중치에 대한 다변수 함수입니다. L of W1, W2부터 WN까지로 표현되며 n은 수백만에 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각 가중치에 대한 편미분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이 모든 편미분을 벡터로 모은 것입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연쇄 법칙을 사용하여 그레디언트를 효율적으로 계산합니다. 출력층에서 시작하여 입력층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전파합니다. 각 층에서 국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를 곱해나가면서 전체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덕분에 수백만 개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전파를 코드로 살펴봅시다. 순전파에서 입력이 각 층을 통과하며 출력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역전파에서는 출력층의 손실에서 시작하여 연쇄 법칙을 적용합니다. DLDGE는 출력층 그레디언트, DLDWE는 두 번째 가중치의 그레디언트입니다. 이 그레디언트를 앞층으로 전파하여 DLDWE를 계산합니다. 깊은 신경망에서는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의 기울기 최대값은 0.25입니다. 역전파에서 이 작은 값들이 층마다 곱해지면 그레디언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집니다. 입력층에 가까운 가중치가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리엘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편미분은 한 변수에 대한 변화율이고 그레디언트는 모든 편미분의 벡터입니다. 경사하강법은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최소값을 찾습니다. 역전파는 연쇄 법칙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딥러닝 학습의 수학적 기반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변수 함수 f of x, y equal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x에 대한 편미분을 구할 때 y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번 y도 x와 함께 미분한다. 2번 y를 0으로 대입한 후 미분한다. 3번 y를 상수로 취급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한다. 4번 y를 x로 치환한 후 미분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 y를 상수로 취급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한다입니다. 편미분의 핵심 원리는 관심 있는 변수 외에 다른 모든 변수를 상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x에 대해 편미분할 때 y는 상수로 간주되므로 y제곱은 미분하면 0이 되고 결과는 2x가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레디언트 벡터 나블라 f가 가리키는 방향의 의미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 2번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3번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 방향, 4번 등고선에 접하는 방향.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레디언트 벡터는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에서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최소값을 찾으려면 증가 방향의 반대인 감소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경사하강법에서 학습률이 너무 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1번 수렴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 2번 지역 최소값에 갇힌다. 3번 최소값을 지나쳐 발산하거나 진동한다. 4번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 최소값을 지나쳐 발산하거나 진동한다입니다. 학습률이 너무 크면 파라미터 업데이트 폭이 과도하게 커져서 최소값을 지나치게 됩니다.
손실 함수 곡면의 반대편으로 튕겨나가 진동하거나 심한 경우 점점 더 큰 값으로 발산합니다.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수렴이 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신경망 학습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이 연쇄 법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순전파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2번 복잡하게 중첩된 합성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3번 손실 함수의 값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 4번 가중치 초기화를 최적화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복잡하게 중첩된 합성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입니다. 신경망은 여러 층이 중첩된 합성 함수 구조입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면 각 층의 국소 그레디언트를 곱해나가는 방식으로 전체 그레디언트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방향도 함수와 그레디언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향도 함수는 항상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같다. 2번 임의의 단위 벡터 u 방향의 방향도 함수는 그레디언트와 u의 내적으로 계산된다. 3번 그레디언트는 방향도 함수의 최소값을 나타낸다. 4번 방향도 함수는 그레디언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임의의 단위 벡터 u 방향의 방향도 함수는 그레디언트와 u의 내적으로 계산된다입니다. 방향도 함수 duf는 단위 벡터 u 방향으로 함수가 변화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나블라 f와 u의 내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이 최대가 되는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손실 함수 L 오브 W1, W2부터 WN에서 그레디언트 나블라 L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1번가 가중치 WI의 절대값, 2번가 가중치 WI에 대한 편미분들의 벡터, 3번 모든 가중치의 합, 4번 손실 함수의 2차 미분값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각 가중치 WI에 대한 편미분들의 벡터입니다. 그레디언트는 각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성분으로 하는 벡터입니다. 나블라엘은 라운드 L 라운드 W1부터 라운드 L 라운드 WN까지로 구성됩니다. 각 성분은 해당 가중치가 변할 때 손실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경사하강법 업데이트 공식 세타 뉴 이퀄 세타 올드 마이너스 알파 나블라 L에서 음수 부호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그레디언트가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2번 학습률을 양수로 유지하기 위해 3번 그레디언트가 증가 방향을 가리킴으로 반대로 가야 최소값에 도달하기 때문에 4번 수학적 관례상 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 그레디언트가 증가 방향을 가리킴으로 반대로 가야 최소값에 도달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레디언트는 손실 함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 목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증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음수를 곱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신경망에서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학습률이 너무 높을 때, 2번 배치 크기가 너무 작을 때, 3번 역전파 과정에서 연쇄 법칙으로 작은 값들이 계속 곱해질 때, 4번 손실 함수가 볼록 함수일 때.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 역전파 과정에서 연쇄 법칙으로 작은 값들이 계속 곱해질 때입니다.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의 도함수 최대값은 0.25입니다. 깊은 신경망에서 이런 작은 값들이 여러 층에 걸쳐 곱해지면 그레디언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집니다. 리엘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편미분과 그레디언트의 핵심 개념을 학습하셨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수학적으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